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일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공적 합성 그렇게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과학 전체를 잘하는 아이를 좋아하겠대요. 하지만 에너지와 전자공 라인에 관심 있는 아이를 뽑겠다. 저는 그 뒷얘기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려면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엇을 좋아하면 되는지를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대 중점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AI, 그리고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기후.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친환경 색깔이 나는 이런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한전공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좀 전자공의 에너지 요 부분이 전공적 합성 라인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봤더니 한전공대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바로 얘예요. 보통은 제가 이제 유니스타 디지트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거기 이제 대학교 사정관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취업보다는 좀 연구원 색깔이 나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전공대 같은 경우는 좀 취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뭔가 세계화되는 우리나라를 한 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창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혁신 창업가 그런데 뭐가 들어갔어요? 에너지래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산업에 대한 혁신 창업가인데 예를 들면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기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기술 혁신에 대한 고급 연구자 그러니까 이건 연구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원에 어떤 기업을 창업하는 요 부분들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융합적인 부분들 요런 게 하나의 인재상을 형성하고 있고 또 하나를 보는 거는 바로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죠. 자, 국제사회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를 어디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솔직히 생기부에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대학교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 생기부의 마무리를 좀 요런 형식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이제 연구원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그거를 국제화 사회에 맞게끔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한 창업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한전공대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인재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전공대는 아이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랑 정시로 모집하는데요. 정시 때 해드릴게요.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요. 고른기회 전형, 사회자 배려 이런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뽑는데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중심적으로 좀 보도록 하는데요. 와, 인원이 9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지원자 본교 인재상에 맞추래요. 교육과정의 이수가 부적합하다라고 판단되면 뽑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성적 낮으면 우리 학교 왔을 때 쫓아가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들이고요. 또 하나 여기 별표 수시 지원 6개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소속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6장의 수시를 지원을 다 했어요. 수시를 6장을 다 지원을 했어요. 대학교로 구성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한전공대에다가 7장의 카드를 쓰고 싶어요. 뭐라고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좀 한전공대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대학교 구성한 다음에 그냥 지원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자, 한전공대 전형 요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과는 일단 단일 라인으로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전공에 대한 부분이 에너지 산업 그러니까 어떤 전기전자 쪽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신재생 쪽이에요. 재생 그러니까 그냥 뭐 석유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소나 핵융합 아니면은 뭐 어떤 태양이나 이런 식으로 좀 신세대적인 어떤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형성되는 연구원이나 이런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라인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에너지공학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 90명을 뽑고 고른 기회가 10명인데 일단은 서류 100% 갖고 아이를 먼저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단계 성적에 면접이 50%가 들어가는데 이 면접에 대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저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면접이 나중에 둘로 다시 나눠지는데 서류 평가를 보는데 몇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한전공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어떠한 전공에 대한 우리 아이의 관심사나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 물리를 안 하고요, 생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물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전공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은 물리 1, 2랑 화학 1, 2 그리고 기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성적표를 보셨을 때 전공학업 부분을 물리와 화학의 2과목까지 그리고 기하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좀 포함이 되고 요런 형식의 전공학업 부분을 좀 챙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부 능력을 되게 중요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능력 안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이런 자신의 주체성인 어떤 연구하는 자세들 요런 것들을 통해 수행을 좀 해냈다라면 이러면 좀 높게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학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물리적 성향들, 그래서 수학을 좀 응용하는 과학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공학업이나 전공 활동에 있어서 좀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한 거냐면 한전공대에서 이제 사정관이 설명한 거를 제가 한번 재해석을 해봤는데요. 보통 대학교들이 이제 사정관들을 만나보면은 대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좀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말하면서 좀 넓게 잡으면서 뭐 전공에 대한 부분이 막 미친 듯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모든 학교가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 덧붙여지는 말들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했을 때 요런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아이가 한전공대에 들어갔을 때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성적이나 활동 같은 것들은 되게 중요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분석했을 때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점수나 아니면 세부 능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우리 아이가 꼭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특정 활동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어떤 색깔이 나야 되냐면 공학적인 부분, 공학으로서의 좀 전체적인 부분들을 잡고 가면 그 정도까지는 지원하면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 보세요.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A라는 애는 전자공과 에너지 쪽으로 생활기록부에 관심사가 있고 얘는 만약 화공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생명공으로 준비를 했다면 당연히 저는 A라는 아이가 전공에 대한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을 거기 때문에 한전공대로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에너지에 관련된 거나 이런 전자공이나 이런 색깔이 나게끔 지금 3학년이 됐을 때라도 키워드를 한두 개는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1학년, 2학년 학생이 있다면 이런 키워드를 좀 형성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좀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에 대한 좀 이런 전공학업에 대한 높은 이제 학업들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수학이나 심화 수학 같은 기하 이런 것들은 좀 필수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생활기록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교과 활동에는 좀 에너지나 전자 쪽으로 좀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떤 색깔이 좀 났으면 좋겠냐면 물리와 관련된 활동들이 있으면 확실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봤더니 누가 유리해 보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과거 아이들이 되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설명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을 때요. 과고 선생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고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과학고등학교에서도 한전공대를 보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막 높은 수준의 과고 아이들이 올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아직 왜 그러냐면 한전공대라는 데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고 어느 정도로 신뢰를 받을 건지가 아직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이따가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스카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아이들이 오더라도 최상위 아이들 카이스트나 이런 데 가는 아이들이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디지스트나 유니스트한테도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지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광주에 있는 아이라면은 지스트를 먼저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스트가 뽑고자 하는 성향과 한전공대가 뽑고자 하는 성향이 되게 맞물려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과학기술원에서는 조금 그래도 아직 입증이 되진 않았지만 조금 걔네들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일단 예측은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한전공대 집어넣을 때 비교과나 전공이나 이런 학업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서류 평가를 한 거고, 이 서류 평가를 통해서 아까 면접이라는 걸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전공대는 진짜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과 창의성 면접인데, 창의성 면접이 모든 거를 다 좌우할 것 같고요. 좀 이게 뭐 오전 오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 면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의성 면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아이가 냈던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반적인, 그러니까 진위 여부, 이 서류가 진짜 너의 서류가 맞고 네가 써준 자소서가 정말 너의 이야기가 맞니? 이런 진위 여부를 가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기록부 안에 내가 활동했던 부분이나 자기소개서에다가 썼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를 구성하면 그런데 생각보다 이 학생부 기반 면접보다는 진짜 중요한 거는 창의 면접이에요. 여기서 다 당락이 좌우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창의성 면접을 잘 보면은 조금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좀 엎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 창의성 면접이 중요한데, 이 창의성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술 면접은 아니에요. 구술 면접, 그러니까 뭐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서 뭐 서울대처럼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주제를 하나 던져줘요. 주제를 하나 던져줘서 어떤 뭐 소재나 아니면 어떤 배경 같은 어떤 이런 스토리를 하는 주제를 던져주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우리 아이의 의사 부분들,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해결점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학생의 어떤 잠재 능력과 어떤 창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데, 이게 아직 어떤 주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6월달 말이 돼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말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나오면 다시 보고 창의성 면접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제가 여태까지 컨설팅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보지만 진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런 면접이에요. 서류 신뢰도 면접이나 문제 푸는 거를 훨씬 잘해요. 서류 신뢰도 면접은 솔직히 준비시키면 되거든요. 왜 그러면 생활기록부 안에 나올 만한 이런 것들을 구성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는데, 특히 자소서에서 좀 많이 물어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아예 문제를 풀라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를 하는데, 이런 창의적이고 어떤 거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새로 만들어내고 어떤 구성력을 가져가는 이 면접이, 내가 보기엔 요번에 한전공대의 70%라는 저 비중의 숫자가 엄청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성 면접에서 아이들의 당락이 좌우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엄청난 비중이다 보니까, 만일 6월달 말에 한전공대에서 만일 면접에 대한 주제나 이런 것들을 줬을 때 그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형성하고, 그거를 좀 단계별로 우리 아이들이 설명하면서 논리성과 어떤 창의적인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한전공대를 제가 조사하고 지금까지 분석을 하면서 결론을 좀 내리자라면, 일단 창의성 면접에 대한 비중은 엄청날 것 같다라는 부분과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공 학업,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업을 다 잘해야겠지만 전공 학업을 못하면 한전공대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더 나와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단순간에 준비를 시켜서 잘하면 못할 수도 있을 정도의 어떠한 요런 스토리가 좀 필요한데, 하여간 문제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공대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번에 합격선을 형성할 것 같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일단 일반고 기준으로는 등급이 한 1.4에서 1.8 정도 되는 아이들이
라인을 좀 형성할 것 같고요. 만일 우리 아이가 조금 내신을 따기 힘들고 좀 편차가 괜찮은 학교라면 2등급 때 초반 아이들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정공대가 이번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원래 처음이 들어가기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성적 낮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수준을 조금 잡았을 때 성균관대부터 중앙대까지 수준이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 중앙대를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라면 한정공대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균관대나 한양대학교 수준으로 준비가 된 아이라면은 저는 솔직히 한정공대에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기준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카이 아이들이 이번에 한정공대를 선택한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스카이 가는 아이들은 디시스트나 유니스트도 잘 선택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성균관대 정도나 한양대학교 준비한 아이라면 충분히 점수대가 형성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중앙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1등급 때 후반에서 중앙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한정공대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단 제가 여태까지 분석하고 라인을 짜보고 했을 때 제 주관적인 평가지만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다음 년에 발표나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한정공대 일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분석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